60을 넘어 다시 시작한 결혼.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충돌들. 설거지 방식, 텔레비전 채널, 빨래 개는 법까지. 이 나이에도 맞춰야만 할까요? 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함께 사는 게 행복일까? 혼자가 더 편할까? 사연 듣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을 듣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갑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텔레비전을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허전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3년 동안 그 소리는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뉴스 진행자의 또렷한 목소리, 아침 드라마 속 웃음소리, 광고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그 모든 게 정희에게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늘 한 사람 몫의 밥그릇만 놓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도 작은 냄비 하나면 충분했고 반찬은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생활이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책을 봐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들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는 점점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성우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복지관에서였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 강좌였죠.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우산을 털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고개를 들자 단정한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새치가 섞여 있었고 안경 너머 눈가에는 부드러운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하는 게 어색했으니까요. 네, 그러게요. 우산 챙겨오길 잘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는 강좌가 끝난 뒤 복지관 앞 커피 자판기로 이어졌습니다. 달콤한 믹스커피 향이 두 사람 사이에 퍼졌습니다. 성우는 은퇴한 교사라고 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오래전 병원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간호조무사였지만 허리를 다친 뒤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요. 두 사람은 그 뒤로도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함께 걸어 나왔고 어느 날부턴가 점심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칼국수집, 김밥 천국. 소박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정희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딸 수지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결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진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쁜 듯하면서도 불안한 듯한, 지지하고 싶지만 걱정도 되는 그런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 영자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정희야, 남자 버릇은 안 고쳐진다더라. 조심해. 알아.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다시 상처받고 싶지는 않은데. 두 마음이 가슴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딸 수진과 성우의 아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 2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떡과 과일,
간단한 샌드위치가 놓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려는데 접시가 살짝 기울어 크림이 테이블에 묻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새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이사한 집은 아담한 투룸이었습니다. 벽지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도 낯설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성우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잔잔한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설렘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6시 30분. 혼자 살 때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부엌으로 가니 이미 성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이 여느 아침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습관이 돼서요. 커피 드릴까요?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정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부엌에 들어서자 낯선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컵은 선반 위쪽에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고 프라이팬은 크기 순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가 어제 대충 놓아둔 행주는 깔끔하게 개켜져 거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너무나도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또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간단하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하나면 충분했죠. 하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밥에 국, 반찬 3가지가 기본이었습니다. 김치도 국물이 없이 접시에 담아야 했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반드시 오른쪽에 놓여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제대로 먹어야죠. 그의 말에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신념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희는 물을 받아놓고 한꺼번에 씻는 편이었습니다. 물도 아끼고 효율적이니까요. 그런데 성우는 그릇 하나하나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하지만 더 깨끗하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정희가 먼저 물러났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방식대로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차올랐습니다. 나만 맞춰야 하나? 왜 내 방식은 안 되는 걸까? 오후가 되자 성우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방송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한 걸 좋아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들었고 음악은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음악이 있어야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좀 줄여주실래요? 너무 커요. 이 정도면 적당한데요. 성우는 볼륨을 조금 낮췄지만 정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딸 수진이 들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사과와 배, 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하지만 수진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의 표정, 집안 분위기, 미묘하게 긴장된 공기를 다 읽어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뭐가? 그냥요.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정희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응, 조금씩 맞춰가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뒤 정희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셔츠, 정희의 블라우스, 수건들. 빨래를 개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정희는 대충 반으로 접는 편이었지만 성우는 3등분으로 정확하게 접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옷장에 더 잘 들어가요. 성우가 다가와 시범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손놀림으로 셔츠를 접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모든 게 규칙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진 방식대로여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적응해야 하나. 혼자였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성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맞춰야 할까? 그 답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정희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외출이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자원봉사자 김 선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재혼하셨다면서요?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용기도 대단하시고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호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복지관 카페에서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영자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정희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는 정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2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그래. 응. 혼자 있을 때가 더 밝았는데. 영자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 않네. 뭐가 제일 힘들어?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설거지 방식? 라디오 소리? 빨래 개는 방법? 하나하나 말하자니 너무 사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무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맞춰야 할 것 같아서. 당신 방식도 존중받아야지. 왜 혼자만 맞춰? 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호 씨도 노력하고 있어. 나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들을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2층에 사는 박 씨와 3층에 사는 최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를 보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지나가자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혼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 나이 들어서 뭐하러.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남들이 상관인가? 내 인생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자책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을까? 집에 도착하니 성우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호두과자와 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식 준비했어요. 성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호두과자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앙금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당신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우도 나름 노력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충돌이 생겼습니다. 김치찌개 간을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희는 짜게 먹는 편이었고 성우는 싱겁게 먹었습니다. 좀 더 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또 그 말투였습니다. 교사 특유의 단정하고 확신에 찬 말투.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그릇에만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모든 게 서로 다르다. 먹는 것, 자는 것, 생각하는 것.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어디에서 만나야 할까? 정말 만날 수 있기는 한 걸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뭘까?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힘들 것 같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그런 희망을 품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소한 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끓인 국이 너무 뜨겁다고,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안 놓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국 좀 식혀주실래요? 너무 뜨거워요. 방금 끓인 건데 당연히 뜨겁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입천장 되잖아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국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찬물을 조금 부어 온도를 낮췄습니다. 성우는 만족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저녁 시간 TV 채널을 놓고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정희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고 성우는 뉴스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라마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면 되잖아요. 당신도 뉴스는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뉴스는 실시간으로 봐야 의미가 있어요. 결국 성우가 리모컨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토요일 딸 수진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성우의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식사 예절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을 때는 소리내면 안 돼요. 수진의 아들이 국을 후루룩 마시자 성우가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아이는 움찔했고 수진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어색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야죠. 습관이 되면 고치기 힘들어요. 식탁 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눈치를 보며 아이에게 조용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남의 집 아이한테까지 간섭을 하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정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표정이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물을 틀어 그릇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응하는 중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수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참고 사는 것 같아요. 말씀하셔야죠. 불편한 거.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릇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사람은 안 바뀌더라. 그럼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모르겠어. 지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 있었어요? 예절을 가르쳐 준 건데요. 남의 집 아이잖아요. 그래도 성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정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 방식대로만 살아야 하잖아요. 제 방식은 다 틀린 거고.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설거지, 밥, 빨래, 모든 게 당신 방식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도 모르게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60이 넘었어요. 제 방식이 있다고요. 근데 왜 다 바꿔야 해요?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성우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희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성우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딸 집에 갈게요. 며칠 혼자 있을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멀뚱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정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딸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야,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하면 길어. 일단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은 엄마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혼자 남겨진 방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수진이 따뜻한 꿀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단맛이 쓴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서 푹 쉬시고요. 고마워.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시계 소리도, 누군가의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8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샌드위치 있어요. 편하게 계세요. 저녁에 봬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들의 지저귐, 모든 게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가. 최근 몇 주간은 늘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복지관에서 만난 이 선생이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재혼하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잠깐 딸 집에 와 있어요. 이 선생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하늘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이 선생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이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재혼했다가 1년 만에 혼자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결국 못 견디고 헤어졌죠. 정희는 이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해보니까 알았어요. 나는 혼자가 더 편하다는 걸. 이 선생은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함께가 좋고, 누구는 혼자가 좋고, 정답은 없어요. 정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답은 없다.
그렇다면 내 답은 뭘까?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어릴 적 사진, 첫 남편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정희의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공원 갔다 왔어. 이 선생님도 만났고 좋으셨겠네요. 응,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 수진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정희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답답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중간은 없을까요? 중간이 뭔데? 함께 있되 각자의 공간도 있는 거요. 수진의 말이 정희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있되 각자의 공간. 그게 가능할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딸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마음껏 봤습니다. 요리도 하고 싶을 때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성호를 봤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미워서도 아니고 그립다고도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성우도 외로울까? 그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볼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일기장을 폈습니다. 자유롭다. 정말 자유롭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던 전부일까? 이 자유가 행복일까? 펜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도 외롭고 함께도 힘들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선택해야 할 건 뭘까?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성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성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언제쯤 돌아오실 건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만나서.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성우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나 봐요. 정희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요. 성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많이 불안했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살아야 불안이 덜해졌어요. 모든 걸 정해진 대로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처음으로 성우의 진심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힘들었구나.
그도 불안했구나. 그리고 당신이 필요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거든요. 성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희도 울컥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더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 손님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실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갈게요. 근데 우리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이요? 네. 서로 존중하는 규칙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성우가 청소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렸고 창문도 깨끗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졌네요. 일주일 동안 할 게 없어서요. 성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은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배려했습니다. 성우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고 정희는 성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다시 예전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성우는 또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정희는 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공서에 서류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건강보험 문제였습니다.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서류는 사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그러면 그때 뽑으면 되죠.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성우는 일어나서 복사기로 갔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없잖아요. 뭘 해드릴까요? 정희는 지쳤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걸 정해야 하나? 그냥 간단하게 국수 먹어요. 국수요? 저녁엔 밥을 먹어야죠. 전 국수 먹고 싶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혼자 국수를 삶았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다시 생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달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우가 나왔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달을 봤습니다. 우리 안 맞는 걸까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까요? 정희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사이에는 복도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해를 시도했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뭔가 해봐야 한다. 식사 후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실험을요. 실험이요? 성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요. 어떻게요? 정희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각자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요. 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해봐요. 안 맞으면 말고요. 그렇게 첫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을 각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정희는 친구 영자를 만나기로 했고 성우는 옛 동료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희는 일찍 나갔습니다. 영자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도 구경하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로웠습니다. 시간을 확인할 필요도 누군가를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훨씬 밝아 보이네. 영자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나 보네. 맞아.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 집에 돌아오니 성우도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등산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나도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웃었습니다. 그날은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실험은 집안일 분담이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정희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성우가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은 간단하게 외식하거나 배달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성우가 처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자 정희는 감탄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성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간이 딱 좋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성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서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험이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TV 시청 시간을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7시부터 8시는 정희가, 8시부터 9시는 성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로 했습니다. 7시 정희는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가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드라마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8시가 되자 성우는 뉴스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희가 답답했습니다. 이건 실패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TV는 그냥 각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에 작은 거라도 하나 더 놓을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네 번째 실험은 빨래 개기였습니다. 정희 방식대로 한 번, 성우 방식대로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둘 다 나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복지관에서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있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정희는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까요? 부부 프로그램이요? 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성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복지관에 갔습니다. 10여 쌍의 노년 부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상담사였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장점 말하기를 해볼까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와 성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장점이 뭘까요?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실하세요. 약속을 잘 지키시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따뜻하세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서로의 장점을 말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활동은 어려웠습니다. 이번엔 불편한 점을 말해보세요. 단 비난하지 말고 느낌만 전달하세요.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정해진 대로 하려고 할 때 전 갇힌 것 같아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대충대충 할 때 저는 불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했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어땠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요. 그날 밤 정희는 노트에 실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성공한 것, 실패한 것, 보완이 필요한 것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성공 각자의 시간 갖기, 집안일 분담, 실패 TV 시청 시간 나누기, 보완 필요 의사소통 방식, 서로 간섭하지 않기.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았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우리는 맞지 않는 걸까?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우가 커피를 끓여줄 때, 함께 산책할 때, 서로 웃을 때. 하지만 답답한 순간도 여전했습니다. 사소한 규칙들, 맞지 않는 생활 방식, 좁혀지지 않는 간격. 정희는 옛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혼자 웃고 있는 사진, 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 보며 과거의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땐 행복했어. 혼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 진짜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수진은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이야기 좀 해요. 그럴까? 수진의 집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지금 행복하세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럼 편하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 할 순 없지만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그게 뭔 소리야. 엄마가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요. 수진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선택, 나를 위한 선택.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성공한 실험, 실패한 실험, 좋았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정희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두 개의 칸을 그었습니다. 왼쪽에는 함께 사는 삶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 적었습니다. 외롭지 않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안정감. 함께 나누는 대화. 서로 돌보는 마음. 하지만 그 옆에도 적었습니다. 끊임없이 맞춰야 함. 내 방식대로 살 수 없음. 작은 것에도 신경 써야 함. 갇힌 느낌. 오른쪽에는 혼자 사는 삶을 적었습니다. 자유롭다. 내 방식대로 산다. 누구 눈치 안 봐도 됨. 조용한 평온함. 그리고 그 옆에도 적었습니다. 외롭다. 텅 빈 느낌. 대화 상대 없음. 늙어가는 두려움. 정희는 펜을 놓고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에 작은 축제가 있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같이 갈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축제장으로 갔습니다. 등불이 예쁘게 켜져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에서 성우가 물었습니다. 드실래요? 네, 좋아요.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그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정희 씨,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죠? 정희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눈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완고한 것 같아요.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무대에서는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옛 노래였습니다. 정희 씨, 저는요. 성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있어서든 혼자 있어서든. 정희는 놀라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는 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저는 어떤 선택이든 받아들일게요.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동반자일까? 자유일까? 함께 있는 따뜻함일까? 혼자만의 평온함일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우가 먼저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을,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책임지는 것.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구나. 창문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을 보며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온전히 자신의 것일 테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